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신형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시승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형 S클래스는 4륜구동과 4륜구동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탑재한 S350D와 S400D, S500 포매틱, S580 포매틱 이렇게 4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S580 위에 마이바흐가 있죠. 마이바흐는 외관과 이제 옵션 이런 것들이 좀 S580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들이 S580 모델이고요. 오늘 S580은 시승을 하지는 않고 뒷좌석에서 편의상과 이제 승차감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지금 도열에 있는 차량들이 이제 S400D 포매틱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새로워진 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W223 신형 플랫폼을 장착한 S클래스와 구형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차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젤로 출시되는 하위 2개의 이제 라인업은 숏바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숏바디고요. 그리고 가솔린으로 출시한 S500과 580은 롱바디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C필러에서 떨어지는 뒷바퀴까지 떨어지는 라인을 보시면 바퀴의 중간까지 문이 바퀴 중간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롱바디 모델이고요. 숏바디를 보면은 이제 이 뒷문의 위치가 롱바디에 비해서 앞으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숏바디가 기존 S클래스 구형에 대비해서 8cm 정도가 길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롱바디, 구형 롱바디에 비해서 5cm 정도가 길어졌습니다. 이 롱바디와 숏바디 사이에는 이제 휠 베이스가 1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외양에서 이 580과 400D를 가장 구분짓는 큰 특징은 이 5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의 모양이 다릅니다. 400D 같은 경우에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MG 라인이 적용된 차량과 아닌 차량은 휠 사이즈와 휠의 형상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 40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5 스포크의 스타 스포크 모양, 보통 AMG 라인들에 들어가는 바퀴 모양이죠.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 바퀴 사이즈는 19인치고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85에 40R19이고요. 뒷바퀴. 반면에 이제 S580 같은 경우에는 마차 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00D에 비해서는 휠 모양이 더 멋있다고 할 수가 있고, 타이어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피제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들은 이제 브리지스톤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S클래스라는 어떤 그런 위용과 관련했을 때 S500이나 혹은 580, 즉 가솔린 모델 쪽으로 가는 것이 모양, 이 차의 외관이 좀 더 S클래스의 급에 맞게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벤츠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라이트입니다. 신형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픽셀의 단위가 이제 수십만 개의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빛을 주사했을 경우에 형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마치 이제 영화를 틀듯이 프로젝션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빔과 관련된 모듈도 이제 뭐 80 몇 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차량이 주행하는 지형의 어떤 그런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GPS 정보에 들어있는 지형 정보, 오르막을 오를 때는 상향등을 위로 표시해주고, 내리막으로 갈 때는 또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어떤 그 디지털 라이트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앞과 뒤가 모두 이제 팝업 형식으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트렁크는 자동으로 열리고요. 지금 트렁크의 용량이 550리터라고 해서 요게 이제 구형 대비 좀 적재 용량이 일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아주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 이 트렁크 용량이 아주 크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가 닫히는 방식도 자동인데 E클래스 때부터 리뷰를 했듯이 이 트렁크가 좀 빨리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 버튼이 있죠. 여기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있는 홈 버튼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의 모드는 여기서 이제 계기판의 모양을 이제 고르실 수가 있고, 기능적으로는 이 내비게이션과 이 자율주행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화면에 좀 표시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내비게이션 지도를 띄웠을 때 좀 더 이제 티가 확 날 텐데, 요게 이제 지도의 그림이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정보들, 목적지까지의 거리나 표시판 이런 것들은 위로 튀어나와 있는 형상입니다. 이 3D는 리얼 3D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고 인포테인먼트는 12.8인치인데,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가 적용이 돼서, 이거 역시 이제 계기판이 3D를 통해서 이제 시인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건 OLED, 인포테인먼트는 OLED를 통해서 시인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기에 적당한 포지션으로 앉았을 때 살짝 먼 느낌이 있습니다. 바짝 붙어서 앉았을 경우에는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이제 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라든지 터치의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인포테인먼트는 지금처럼 디지털 화면 속에 공적이라든지 이런 실행 버튼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밑에 이제 물리적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5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 엑셀 휠이 이제 10도가 꺾이고요.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들, 그러니까 S500이나 S400D 같은 경우에는 4.5도 정도가 꺾인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리어 엑셀 휠이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회전 반경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다드이던 롱 휠 베이스든 간에 이 S클래스의 전장이 5m가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길 수밖에 없고, 그런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기능은 유턴을 할 때라든지 골목길에서 주차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운전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포지션을 맞춘 상태고요. 그대로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바디 모델이지만 2열의 이제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롱 베이스 모델이 이제 11cm가 더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에 앉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쇼버스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레그룸 같은 경우도 좀 더 긴 느낌이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앞좌석의 시트의 크기가 현재 S400D가 앞서 타고 온 S580D에 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긴 S580 같은 경우에 뒷좌석이 다소 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조수석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현재 S400D 같은 경우에도 뒷자리 공간은 충분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블록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공간을 좀 좁게 만드는 요소이고요. 암레스트를 올렸을 경우에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키가 한 177 정도가 되는데요. 제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을 운전하기 편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앉으면 이런 시트 포지션이 나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이 하나가 들어가고 살짝 남는 정도입니다. 선루프는 앞뒤 좌석을 별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전식 버튼으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할 수 있고요. 뒤로 최대한 젖혔을 때 한 4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로 젖혔을 경우에 공간이 이제 국산 전륜구동 기반의 준대형 혹은 대형 차들에 필적할 정도의 뒷정도 2열 공간 사이즈는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S580 뒷자리의 승차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형 S클래스 시승은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슈퍼 스트리븐으로 2열 공간을 체험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워 놓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에 인포테인먼트에도 이제 지도가 띄워져 있죠. 이거를 뒷좌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와 라디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등을 볼 수가 있고, 메뉴가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의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의 어떤 주행 상황,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컴포트의 정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현재 엔진이 어느 만큼의 어떤 그 출력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연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2열 좌석에서 차량의 많은 것들을, 차량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일부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 오른쪽에 이 슈퍼스 패키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이 앞으로 이동을 하고, 조수석의 헤드레스트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수석을 조정한 뒤에 지금 이제 제가 앉아있는 이 좌석을 컴포트한 상태로 자동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원터치로 조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키가 신장이 한 177cm 정도가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다리를 완전히 쭉 펴고 앉기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트와 그다음에 종아리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수석 쪽에서 뒤로 빠져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1등석에서 누워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손이 닿진 않죠.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암레스트를 내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 휴대폰 수납 공간이 있고, 암레스트의 구성을 보시면 물병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은 특이한 거는 2번을 누르면 나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다시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모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태블릿이고요. 태블릿에서 태블릿 기능으로 쓰시다가 이렇게 MBUX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요것과 같이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에 붙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화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사용할 것 같은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현재 운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컴포트 모드에서
자, 마사지와 시트 포지션, 그리고 실내의 조명, 에너자이징 컴포트, 이런 것들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쪽에 들어가 보면 마사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래식 마사지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2열의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오른쪽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사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사지의 강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안마의자를 앉았을 때의 그런 마사지의 강도는 아니고요,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몸을 좀 풀어주고 릴렉스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격적인 마사지를 기대하시면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요 태블릿으로 조정도 할 수 있지만은 오른쪽 패널을 가지고 만질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벤츠하고 다른 지점이, 예전에는 시트를 조정을 할 때 이제 요 버튼을 감압식으로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정전식으로 바뀌어서 터치를 해주시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정하는 거고요, 위아래로. 그리고 시트를 세웠다가 눕혔다가 할 수 있고요. 자, 방석의 위아래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종아리 받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쇼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 다시 원터치로, 원 위치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돌출된 형태로, 이렇게 손잡이 윗부분으로 이제 돌출된 형태로 선블라인드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위에 버튼이 2열 오른쪽 좌석과 2열 왼쪽 좌석, 그리고 이제 뒷창문을 이제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버튼은 지금 이 차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앞뒤로 2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뒷좌석 부분에 선루프를 열 수 있습니다. 창문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덮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S클래스에서 이제 뭐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 부분은, 요 뒷좌석에 2열 인력 조수석 뒷부분, 뒷판에 에어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일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신형 S클래스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이 승객과 좀 소통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일단은 색상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입니다. 단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색을 계속 바꿔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이제 벤츠가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제 이 컬러도 다양하고 좀 실내를 이제 예쁘게 꾸미는 걸로 이제 좀 유명했었죠. 네, 이게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이뻐진 것 같습니다. 멀티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밝기와 효과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승객과 온도를 지금 보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온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온도를 올리면 붉은색으로 빛이 이동을 합니다. 색상이 바뀌면서. 그리고 다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파란색 불빛이 이동을 합니다. 이 기능은 앞좌석에서도 1열 운전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마사지나 이제 컴포트, 몸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 외에 지금 이런 선블라인드에 대한 조정도 그렇고요. 상당히 실내 공간을 좀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 배려들이 고급차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열에서 볼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의 느낌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S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벤츠는 이 신형 223 W223 S클래스를 7세대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0세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10세대일 수도 있고 11세대일 수도 있는데, 벤츠 코리아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7세대라고 하는 건데, 이제 70년대에 데뷔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근데 이제 또 설명 자료에 보면 1951년부터 S클래스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세대가 맞습니다. 자, 어떤 요런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W223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신형 S클래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S클래스는 총 5개의 트림이 있습니다.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S350D와 400D는 같은 이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S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기통 가솔린, 직렬 6기통 가솔린 3리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S580 가장 이제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 V8 8기통 4000cc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은 5가지고요. 엔진의 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조합은 3가지입니다. 디젤과 가솔린, 디젤 한 종류의 엔진이 있고 가솔린이 2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엔진 트림은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는 파워트레인의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AMG 라인을 적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디젤 라인에서 아래 등급이 이제 일반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S400D가 AMG 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은 또 거꾸로여서 S500이 이제 AMG 라인이고요. 580이 스탠다드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밑에 디젤 2가지 트림은 숏바디고요. 가솔린 2개 트림은 롱 휠 베이스입니다. 구성이 다소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차량을 이제 쓰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이제 가용 가능한 예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양성이 보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400D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디젤 엔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조용함입니다.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330마력 정도를 내고요. 토크가 70kg/m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엑셀레이터를 좀 이제 전개를 해보면 그 밟는 정도에 따라서 엔진의 이제 회전이 증가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 회전에 대한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제 가속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반응도 좀 빠른 편입니다.
요게 느낌이 디젤 차를 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디젤을 탔을 때 느껴지는 소음이나 혹은 진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제가 돼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뿐만이 아니고 이 노면 소음이나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자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한 시속 100km가 좀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소음이 이제 커지는 차량들에 비해서 지금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130km 정도까지 가속을 했을 경우에는 소음이 좀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제 누르면 기계식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화면 속에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개인 설정 총 5가지로 나뉘고요. 요 개별적인 세팅을 보면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행을 하면서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로 극단적으로 나눠보면은 지금 이 차체가 스포츠로 갈수록 낮아지고 또 컴포트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엔진과 파워트레인,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자세 제어 장치, 이 4가지를 이제 바꿔서 개인 설정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댐퍼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전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로 달려왔고, 요거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보면 이 스로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의 어떤 그런 그 즉각적인 반응 측면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속력을 내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주행 실감, 디젤답지 않은 것 외에 이제 변속기도 이 변속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동 운전을 좀 해보면 반응 속도가 거의 이제 듀얼 클러치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자동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에 이제 반응을 해보면 이제 기어가 6단에서 4단으로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변속기는 이제 변속을 빨리 맞물려주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 그 해당하는 단수에 맞게끔 치고 나가는 직결감도 좋고, 그리고 빠릿빠릿한 편인 것 같아요. 요게 어느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이게 가속의 상황인지 이제 뭐 항속의 상황인지에 맞게끔 적당한 그런 RPM에 맞춰서 단수를 딱딱 꽂아주는 그런 어떤 그 변속기 어떤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00m 전방. 전체적으로는 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6기통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푹신푹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400D를 타고 있지만 오는 길에 S580 2열에 앉아서 왔죠. 그러니까 지금 타는 차량은 디젤이고 이제 먼저 탔던 차는 가솔린인데, 그러니까 승차감은 이제 가솔린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2열에 앉았던 것과 1열에 앉았던 것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1년 운전석에 S400D의 운전석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릴 때 느낌이 지금도 이제 위아래에 있는 바운스 있는 구간을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지나갔는데 툭 그냥 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흔들림을 딱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컴포트하게 이제 타야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제 좀 속력을 내서 달릴 때 300m 전방 시속 9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고속의 영역으로 이제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차체를 잘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 그러니까 이제 승차감을 편안하고 딱딱하고 요런 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넓은 승차감 측면에서의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 측면에서의 장점은 운전석과 2열 좌석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이 다양화된 트림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사용하는 목적과 뭐 용도,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자체를 이제 오너 드리븐으로 몰 것인지 아니면 이제 쇼퍼스 드리븐으로 이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뭐 승차감은 둘 다를 만족시켜 주지만 이런 트림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0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 라인 적용이 돼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이런 트림은 아무래도 좀 더 운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제 롱릴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S500에 비해서는 S580이 좀 더 슈퍼스 드리븐에 가깝겠죠. 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S400과 S580 두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요 디젤 모델만 이제 직접 운전을 해봤다는 것이 조금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회가 닿는다면 S500이 출시됐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승의 느낌을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